흉터가 생기는 이유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선은 알 필요가 있어. 여드름은 누구나 다 생기고, 여드름은 약을 먹던 약을 안 먹던 언젠가는 좋아져. 근데 이거를 왜 치료하냐? 여드름은 염증이 주가 되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어, 염증이 심하게 있다가 그게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그 섬유화가 되게 진행이 되거든. 그래서 그 피부 밑에서 그 피부 표층을 이렇게 딱 끌어당기는 그 섬유 조직들이 되게 많이 생겨. 그래서 파인 흉터가 생기고, 근데 그렇게 되면 영구적인 흉터가 생겨서 보기에 안 좋지. 그래서 여드름 치료의 목적은 이러한 그 흉터 발생을 억제시켜 주기 위해서 여드름 흉터를 안 생기게끔 빨리 치료하게 하는 게 여드름 치료의 목적이거든.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 흉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 치료를 그 수술적인 또 레이저 여러 가지 기타 다양한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그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. 여드름 흉터를 여러 군데 가서 치료를 받는 거 되게 비효율적이고, 그냥 한 군데 정해서 정확하게 그 병원의 시술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땐 이거 여기저기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. 병원마다 그 치료하는 방법과 기법, 그리고 치료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지, 그러니까 빈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 군데를 정확하게 찝어서 계속 쭉 오래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여드름 흉터 제거하는 연고는,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흉터에 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.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는 튀어나온 흉터도 있지만, 요거는 보통 여드름 켈로이드라는 켈로이드 흉터거든. 또는 파인 흉터들, 또 그 붉은 흉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, 튀어나오거나 그 파인 흉터 같은 경우에는 연고들은 그렇게 썩 효과는 주진 않을 것 같아. 단 붉은 자국 이런 것들은 염증이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고로는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겠지. 그렇지. 이거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6주마다 한 번씩 한 3번 정도 치료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, 그 방법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는 거의 돌아오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. 그러니까 보통 시간 투자만 해주면 요거는 거의 처음과 다름없이 올라올 수 있어. 단기간에 하는 방법은,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치료 방법은, 여드름 흉터 치료의 가장 큰 개념은 인위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일으켜서 그 피부 아래층에서 새살의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그 활성화시켜주는 데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흉터 치료는 시간이 필요해. 적어도 3개월. 물론 한 달에 한 번씩,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 반에 한 번씩 한 3번 정도 치료를 추천을 하긴 하는데, 그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시술이고, 하지만 다른 그 기타 다른 피부과적인 시술과는 다르게 이 흉터 치료는 거의 반영구적인 시술이라고 봐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, 여드름이 다시 생기지 않는 이상 여드름 흉터는 안 생기거든. 그래서 이거는 내가 환자한테도 이야기하는데, 이게 평생 가는 시술인데 한 시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붉은 자국이나 딱지가 앉으면 보통 3번 정도 치료하면 맥시멈 3주잖아.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가는 시술에 한 3주 정도 조금 불편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,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거의 한 번 하면 다시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, 그치. 리도맥스 크림은 스테로이드 크림이거든. 그래서 웬만해선 나는 얼굴에 바르라고 처방을 안 해.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,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, 불금증이 너무 심해서 요거를 좀 단기간에 좀 줄여주고 싶다든지, 그럴 때는 단기간에 쓸 수는 있어. 근데 3일 이상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, 스테로이드를 계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이 자체가 또 스테로이드 유발성 여드름을
일으킬 수가 있어. 그리고 얼굴도 되게 붉어지고. 스테로이드 부작용, 피부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나올 거야. 되게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가 있어서 웬만한 피부과 전문의의 경우는 얼굴에 스테로이드 바르라고 이야기 안 해.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? 나 환자들한테 한번 얘기해야겠다. 그 프락셀하고 한우 드세요. 나 배고프네.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단백질 같은 거 영양 섭취는 되게 중요해. 어찌됐든 간에 시술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무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영양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고, 단백질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 입증은 안 됐지만 이론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? 어,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, 나 같은 경우에는 성분을 보고 이게 피부과 환자들 대부분의 경우 피부과 환자들은 민감성 피부가 되게 많거든. 그래서 웬만해서는 난 성분이나 이런 거 제형 그리고 pH 이런 거를 보고 웬만해서 민감한 피부에도 그 민감한 알러지나 자극 반응을 느끼지 않을 만한 그런 걸로 내가 세팅을 해놔서 하기 때문에, 아무래도 피부과 병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은 다른 시중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는 자극감이나 이런 알러지 반응은 조금 적겠지.